안녕하세요. 경제를 읽어주고 생활의 팁을 드리는 네즈입니다. 금일은 신라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시총 2위까지 올랐던 그런 기업인데 현재는 상장 폐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면역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던 그런 큰 기업이 상장 폐지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신라젠의 소액 주주들은 17만 명에 달하는데 이 주식들이 모두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직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6월 19일 날 공시하였습니다. 이 실직 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서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 시장에서 영원히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갖고 있으며 지난 5월 29일 구속 기소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라젠은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 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의 건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 폐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라젠의 향후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현재 신라젠 같은 경우는 실직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라젠이 이 기간 내에 개선 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업 심사위가 연기가 됩니다. 여기서 신라젠 같은 경우 이 개선 계획서를 일단 제출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신라젠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신라젠이 기업 심사위 심의 결과에 상장 폐지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장 폐지냐 개선 기간을 부여할지를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코스닥 시장위에서 상장 폐지가 의결이 되더라도 회사 측에서 다시 한번 이 일을 신청하면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다시 심의를 열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장 폐지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상장 폐지가 매해, 매년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당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코스닥 위원회에서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고 또 회사 측에서는 이 일을 신청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대다수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상장 폐지가 결정되는 최대의 기간은 2년 반까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의 투자자들의 가슴 속에서는 잿더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심의 결과가 개선 기간 부여로 나올 경우에는 이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되고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된 시간이 종료될 때에는 심의에서 상장 폐지의 여부를 두고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심의 결과가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라제는 과연 어떤 기업이었었나? 한때에는 시총 8조 7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코스닥 2위를 달리는 그런 큰 기업이었습니다. 신라제는 2006년 3월에 설립되어 2016년에는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의 일부 상장 요건을 면제해주는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제는 항암 치료제 팩사백의 임상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어마어마한 기대를 모으며 주가가 한때 코스닥 2위까지 올라서는 그런 큰 기업이었습니다. 팩사백의 글로벌 3상에 대해서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2017년 11월 말에는 종가 기준 8조 7천억 원이라는 금액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승은 크게 가지 못했습니다. 2019년 8월에 임상 중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라제는 사흘 연속이나 하한가를 기록하였고 이후 주가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내리막을 달리는 도중이었습니다. 마지막 종가일에는 시가총액이 8천억 원이라는 10분의 1 가격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번 심사에서 신라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주주들의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심의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매매 재개가 되는 날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신라젠과 반대로 코로나 백신이 첫 투입되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제넥신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그 하락세를 굉장히 빨리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연이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DNA 백신 GX19를 사람에게 처음으로 6월 19일 날 투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승인을 받은 지 8일 만에 이루어진 쾌거로서 현재 이 제넥신의 주가가 어디까지 과연 올라갈 것인가 사람들의 이목이 좀 쏠려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넥신에서 발표한 백신 GX19 자, 내약성과 면역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임상 실험이 시작이 되었으며 일상 시험에서는 성인 40명, 이상 시험에서 150명을 시험 대상자로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9월까지 일상 시험을 마무리하여 이상에 진입하는 게 현재 제넥신의 목표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이 제넥신이 만들어낸 백신은 기존의 백신과 달리 항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를 인체에 투여하여 면역성을 유도하는 데에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면역성을 직접적으로 투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체의 면역 반응에 대해서 유도를 시키는 겁니다. 뭐 자연분만 같은 거죠. 자연분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면역성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주는 그런 백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제넥시는 국내에서만 임상 실험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에서도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항선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윗골이 11만 원대의 저항선에 맞고 떨어진 모습인데 이 다른 기업에서 백신이 발표된다는 소식이나 임상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한 지금 현재 환자 한 명에게만 투여했기 때문에 9월 말이죠. 9월 말까지 투여할 인원들을 모집해서 다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이 백신은 면역성을 바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아니라 면역성이 반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기업의 치료제와는 별개의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임상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면 이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뭐 몸통이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죠. 갑자기 몸통이 있다가 팔 하나 나오면 코로나, 팔 두 개 나오면 뭐 사스, 뭐 이런 것처럼 일단 비슷하다. 아,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질 뿐이다. 진화를 하는 거죠, 바이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면역성 백신이 완료가 된다면 이 백신으로도 다른 치료제로 또 활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너무 날짜가 제가 보기에는 9월까지 임상 1상을 마무리한다는데 9월이면 아직도 3개월이나 남았고 지금 다른 바이오 제약주에서는 어떤 실험 결과가 그 전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크게 상승까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12만 원대를 돌파해 준다면 큰 하락세 없이 조금씩 상승해 가는 모습을 보일 테고 9월이 다가오는 시점에는 다시 한번 위로 좀 튀어줄 그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일단 이 두 가지만 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